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에서 새해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달서 선사관이 개관 2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선사 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에서 새해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에 그치는 분권을 넘어서 행정, 재정, 조직권을 가지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적 분권이 아니라 실질적 분권이 이뤄지도록 헌법이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줄기차게 외치고 또 추진을 해왔지만은 중앙집권적 이 제약은 여전하고 저출생 고령화와 이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 문제 더욱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돼야 하고 이와 같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는 100% 실패합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헌법적으로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협의회는 헌법 전문가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방화 시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공동회장단은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의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세수 감소로 지방의 살림살이가 어려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방 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서구엔 분뇨 처리장을 비롯해 각종 환경 기초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매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서구의 각종 환경사고마저 잇따라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불안감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대구 서구 편리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부탄가스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냄새는 서구 전체로 점점 퍼졌고 119와 서구청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5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막 제가 당직실에 전화하고 119에서 전화하니까 앞전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부산 도시에 동네에 부탄가스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119 당직실에서도 119가 출동했다 그러고 119도 전화해 보니까 이제 출동을 해서 이제
정리 중이라 하고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동네 안 그래도 악취나 수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죠. 왜냐면 도시가스 퍼지면 와 이거 왜냐면 또 가스 폭발한 거 아니냐, 가스가 새는 거 아니냐. 알고 보니 서구의 한 가스 정제 플랜트 업체에서 100리터 정도의 부취제가 누출됐던 겁니다. 부취제는 가스가 누출됐는지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는 하나 많이 마시면 두통이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지 40여 분 만에 부취제 누출 차단을 확인했습니다. 서구에 일어난 환경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대구 염색공단 인근 배수관로에서는 보라색 폐수가 4시간 넘게 유입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구청은 당시 시료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염색공단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인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황색 연기가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서구청은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취제 누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물질인데다 이번 사고는 문자를 보낼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게 서구청의 설명입니다. 재난 문자 운영 지침이 행정안전 지침이 있어요. 그 안에 속하지가 않았어요. 현장 나가고 조치가 30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문자를 보내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무해하다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본인에도 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뭐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 보내는 조건도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뭐 가스 유출 유입돼가지고 다 쓰러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자 그때서야 안전 문자 보낼 거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답답한 심정이지. 서구청의 안일한 대처가 사안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같이 회의는 하고 매뉴얼 작성, 뭐 단속 강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촌철에도 구청이 뭐 매뉴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매우 미흡하다. 구청으로서의 진짜 주민이 구청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은 분뇨 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악취에 이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환경사고에 대한 두려움마저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 선사관을 다녀간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관 2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월배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의 단 하나뿐인 전시체험관이라는 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 선사관을 다녀간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개관했으니 2년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선사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체험관이라는 면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선사관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상을 영상과 유적으로 이 공간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달서구에서 발견돼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돌도끼와 반달 돌칼에서부터 돌널 무덤과 고인돌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층 선사체험관에서는 선사시대로 돌아가 직접 집을 짓고 동물을 사냥하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선사관은 동굴 속에서 살았던 원시인의 생활을 실감 미디어로 재현해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설도 듣고 여기 와서 또 체험도 하니까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360도 홀로그램 전시를 통해 선사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월을 도입해 달서구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달서 선사관은 월배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며 대구의 역사를 2만 년 전으로 확장하는 선사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역사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개관 2주년 특별 기획전으로 2만 년의 삼터를 전시 중입니다.
집이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문화적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로 어마어마한 양의 외국산 농산물이 밀반입되는데요. 이렇게 압수된 농산물들은 지금까지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해왔습니다. 인천 세관에서 압수된 농산물 가운데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될 만한 것들을 시민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초록색 가방을 들고 줄지어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양손에 가득 든 것은 녹두와 땅콩.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만한 곳에 넉넉히 뿌려둡니다. 이렇게 먹이로 활용되는 곡물들은 모두 세관에 압수됐던 것들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적발된 중국산 서리태를 비롯해 각종 곡물류가 밀반입되면서 세관에 전량 압수됐습니다. 세관은 그동안 이렇게 압수된 농산물을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해왔습니다.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30만 원. 그런데 올해부터 압수된 농산물 가운데 곡물류의 경우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된 곡물을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세관은 서리태, 녹두 등 곡물 10톤가량을 5개 시민사회단체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된 곡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야생동물이 서식할 만한 곳에 뿌려둡니다. 겨울철엔 특히 먹이를 구하기 힘든데 이번 세관의 기부로 야생동물 먹이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먹이 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먹이를 또 구해서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천세관에서 그래도 그 먹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편안하게 여러 차례 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훨씬 저희가 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크죠. 인천세관은 올해를 시작으로 가능한 압수물품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 야생동물들이 좋아하는 땅콩 또는 서리태 등에 집중해서 좀 먹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은 또 압수된 농산물이 인천에서 활용하고도 남을 경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 기부하는 방법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항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비행기를 타기가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가 항공 안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대형 항공사고로 아제르바이잔 항공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계 곳곳에선 항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뒤엔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헬기와 충돌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선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항공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인천시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항공안전혁신위원회 국토부에서 그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을 데리고서 한 10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 위원회를 갖다가 긴급하게 만들어서 전문가들은 항공기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인 정비 분야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정비의 70% 이상을 해외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자체 정비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장차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항공기들이
정비를 제대로 받고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안전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 점검 등에 전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일단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한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광범위합니다. 인천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대통령 탄핵 전국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대구상공회의소의 기업 투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7%만 올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수 부진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탄핵 전국 등으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투자 동향 조사를 한 결과 올해 투자 계획에 대해 고작 27.4%만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내수시장 부진 55%, 국내외 경제 전망 불확실 52.3%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올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6.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 36.2%, 전년 대비 감소 17.2%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시기로는 상반기 75.8%가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 분야는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투자 애로 요인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및 수요 감소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많았고 자금 조달 애로라는 응답도 48.1%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59.9%, 보조금 및 보증 확대 52.4%, 투자 세제 혜택 49.1% 등 정책 금융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위축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저하, 고용 불안 등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대구상인은 투자는 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 다사읍으로 이전하는 달서 중고등학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순환 중입니다. 최근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공사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합의면에 있는 달서 중고등학교가 2027년 3월 달성군 다사읍으로 이전합니다. 2023년 달성군과 학교법인 달성학원, 대구시 교육청이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를 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순항 중입니다. 최근에는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재 예정 부지에서는 대형 굴삭기가 땅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부지 경계로 해가지고 경계점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부지 정비 작업 중인데 지금 수목 제거를 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부지 내 벌목하고 현장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산지 평탄화 작업과 터파기 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골조 공사는 가을쯤 시작해 내년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나머지 부대 공사를 진행한 뒤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측은 사업 초기부터 이전지 학교를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학교가 세천으로 이전되면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기관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복지사업이나 주민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학교는 충분히 넉넉하게 개방을 할 것입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은 단순히 도심 외곽에 있던 학교가 신도시로 옮겨간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성군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신축 교사동은 최신 교육시설과 기자재로 채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22일 자정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조정됩니다. 기본 거리 이후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심야 할증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것에서 밤 12시부터 2시까지는 30%로 나머지 야간 시간대는 20% 적용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으로 대구시는 이번 요금 조정에 맞춰 운행 중인 모든 택시에 기존 전기식 미터기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앱 택시 미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달서 구립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을 우선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골목 경제 활성화와 함께 서점의 경제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2018년부터 서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달성구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책가방 구입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며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 가구의 아동은 인당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AI 정무교육 중심 학교를 1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개 학교가 늘어난 것으로 AI 융합교육 미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활동 모대학교 운영을 위해 약 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오는 28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 41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정부와 추진과 공공서비스 등이며 정기소득이 없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경제적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 인재육성재단은 올해 서구 지역의 29개 학교에 총 3억 1천만 원의 교육 발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각 학교는 예체능 활동, 독서 학습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 논의가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지방 각 시군구의 협의체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공화국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지방자치 개헌도 오히려 식상한 의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 의지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